어떤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되는지, 누락이 된다면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요, 실비보험을 청구하는데 비급여 항목이 빠지고 지급이 됐대요. 실손의료비보험은 아마 없는 분이 거의 안 계실 정도로 매우 대중화되어 있는 보험 상품 중에 하나인데, 실비 청구를 하게 되면 전액 다 지급이 안 되거든요. 물론 당연히 전액 다 지급이 안 됩니다. 본인 부담금이라는 것도 있고 지급하지 않는 항목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비급여 항목이 많이 누락돼서 지급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저희 고객님들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게 현명한지, 대처를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아시려면 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셔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 비급여 항목과 사례 예시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최근에 청구된 사례예요. 종이가 좀 삐뚤삐뚤한데 보통 저희는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어플로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 접수가 되니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영수증이 딱 있습니다. 자, 이 영수증을 먼저 어떻게 보시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빨간색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 빨간색 박스는 의료보험 처리가 되는 요양 급여 항목, 이 파란색은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 이 비급여 항목은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으면 고객분이, 우리 환우분께서 본인이 직접 다 부담을 하셔야 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급여 항목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 본인 부담금은 조금 발생하고, 이런 내용인데, 비급여 항목에서 어떤 부분들이 누락이 되는지, 그리고 왜 누락이 되는지, 누락이 된다면 그냥 나 몰라라 해야 될까요? 일단 전문 용어가 조금 들어가는데 제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의료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이 비급여 항목은 인정 비급여랑 임의 비급여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인정 비급여는 뭐냐면, 국민건강보험 산하에 평가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줍니다. 비급여 항목이기는 한데 치료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느냐, 새로운 의료기술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이거를 평가해서 치료에 도움이 되고 새로운 의료 방법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면 인정 비급여, 법정 비급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요 임의 비급여는 치료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검토 중인 단계? 그런 단계로 볼 수 있어요. 환자 부담금 총액이 11만 4,200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수증으로 저희가 보통 접수를 하게 되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5,000원 공제, 어떤 분은 10,000원 공제, 어떤 분은 20,000원 공제, 그래서 실비의 가입 연도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지만 대체로 다 어느 정도는 보장이 되거든요. 제가 딱 봤을 때는 대략 한 9만원에서 10만원 또는 11만원 이 정도 보통은 예상을 하게 됩니다. 보험 설계사들은. 그런데 이분께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았던 케이스예요. 확인을 해보니 요 법정 비급여 11만원이 청구해서 누락이 됐습니다. 어르신께서 무릎 관절증으로 치료를 받으셨는데 니쿨레오주라고 하는 의약품을 투약을 하신 겁니다. 요거는 이 보상과에서 이렇게 친절하게도 부가 설명을 다 써드렸는데, 실제로 보험금이 누락이 됐을 때 보상과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준비하세요 라고 안내해주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객님들은 못 받은 걸로 끝내야 됩니까? 그렇지 않겠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이 니쿨레오주라고 하는 의약품은 식약청 효능 효과에 피부 이식으로 인한 상처 수복 시 사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께서는 무릎 관절증으로 이 약을 투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보상과에서 딱 봤을 때 이게 무릎 관절증과 치료 목적으로 합당한 의약품이 맞느냐, 치료 목적의 소견서가 첨부가 됐느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치료 목적으로 받은 소견서를 보완해달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매우 감사한 거고요.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면, 그걸로 종결되면 담당 플래너나 고객분께서 직접 알아보셔야 돼요. 이 전장을 다시 보시면 이후에 어떻게 청구됐는지 확인이 됩니다. 11만 4,200원이 청구가 됐는데 지급되는 금액이 없었다. 그런데 의사의 치료 목적의 소견서 첨부를 원하셨죠? 자, 치료 목적의 소견서 첨부가 들어가면
바로 요 임의 비급여, 직접적인 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치료 목적의 소견서 비용, 그 비용은 요 임의 비급여의 항목에 금액이 딱 명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소견서 비용은 병원에서 병원의 재량에 따라서 10,000원 내지 20,000원을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의사분의 수기로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의사분의 수기로 누클레오즈 치료가 치료 목적으로 투약했다. 그리고 직인을 빵 찍었죠. 자, 이 청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보험금 지급이 되셨어요. 지금처럼 비급여 항목에서 누락되는 보험금 청구들이 많은데, 이런 내용들은 보상과에서 지급을 안 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치료 목적이냐 미용 목적이냐를 판가름하면서, 만약에 치료 목적이면 추후에 어느 기관에서 감사를 받게 되더라도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조금 더 다양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안검하수, 안검 내반, 안검 외반, 이런 경우들로 대체로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시죠. 눈썹이 안구를 찌르니까 뭐 티눈이나 사마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장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귀도 치료 목적으로 소견서가 첨부가 되면은 청구가 가능하시죠. 코 성형이나 사시 교정, 성형이 된다고요? 성형이? 그런데 성형이 코를 예쁘게 다듬으려고 하는 성형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서 코 성형을 할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앞선에 예를 들은 것처럼 영양제나 비타민제, 호르몬제 투여 등등 투약을 했던 그러한 청구들도요, 치료 목적의 소견서를 받아둬야 보상과에서도 안전하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셨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부터 봐야 된다고요? 비급여 항목이, 나의 비급여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처리해 보세요. 첫 번째, 보상과에 전화를 해서 팔 딱 걷어붙이고 예전에 먹혔던 방법, 목소리 큰 사람이 먹혔던 방법, 요거는 지금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급여 청구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보상과에 신사답게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과에서도 보험금 지급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거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 근거 자료를 이 앞전의 사례처럼 메시지로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상과에서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치료 목적의 소견서 첨부를 요청할 겁니다. 그거는 병원에서 한 번 더 다녀오셔서 서류를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담당 플래너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제가 왜 썼냐면 담당 플래너를 거치지 않고 본인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어플로 접수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 보험금 누락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소액 청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청구를 하셔도 되는데 금액이 높아질수록 누락되는 금액은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앞선 사례처럼 통원 치료를 하셨던, 입원 치료를 하셨던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에 금액이 많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담당 플래너의 도움을 받으셔갖고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를 검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험금 청구에 대한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보험금 청구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분들께 많이 영상을 소개해주세요. 다음에는 더 참신한 정보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